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도곡 오해원이라고 합니다. 공부에 앞서 이 사진은 제 생일날 제자님들이 케이크를 사와 가지고 커팅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잠깐 화면을 뒤로 돌려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명학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님들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제 상을 차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갈비찜, 잡채, 미역국, 각종 나물 반찬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든든하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기도 하고, 제자님들께 고마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미생, 갑신, 을추, 정해시로 태어난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 운이면 경금사령이죠. 경금사령. 지금 처음에 이제 잘 모르시면 이게 요즘 이제 핸드폰 어플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딱 치면은 여기 사령이라고 표시가 돼요. 굳이 뭐 사령까지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령 안에 여기 사령이 뭐냐면 그 일사자처럼 명령, 이게 원령은 하늘에서 이제 나에게 직무나 업무 명령이 내려오는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격을 잡아가지고 하늘에서 준 나의 업무가 어떤 형태인가, 그걸 오행으로도 봐야 되고 격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면 정경계절이라고, 오행으로는. 신월이면은 자연에서는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에 화급금을 한다. 이때는 정화가 화급금을 해야 됩니다. 정화로 화급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여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화급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된다. 자신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화가 경금을 재련할 때 을목이 가서 목생화 인화라고 그래요. 이때 이 을목을 과거의 경험값이라고 합니다. 경험값. 오행 설명을 이제 차후에 자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격을 잡고 어떻게 하는 통변을 하는 건지 기초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경금이면 이 금극목 하니까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정관격. 그래서 정관격은 정제로 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편제로 생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공기업 성향보다는 사기업적인 개인 조직, 사조직이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으로 보고, 그리고 정관격인데 원령이 합이 을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을경합. 그래서 이제 보통 천간에 을경합, 갑기합, 이렇게 천간오합이라고 있잖아요. 이 천간오합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이제 그 합은 뭐냐면, 이런 이제 천간오합이나 이게 원령의 합은 육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행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기토만 나고 토로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집이 땅이 됐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합은 항상 무엇이다,
육신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설명하는 게 정관이 비견과 합을 하였다 그 소리예요. 정관이 비견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걸 원래 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늘의 명령이 여기 이제 직업궁이라고 하죠. 여기를 직업궁 신금이 있는 데는 직업궁 사회적인 환경에 나는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 보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요 자리가. 그리고 직업궁이다. 그리고 옛날에 여기를 뭐 부친궁이라고도 했는데 여기는 조상궁이라고도 하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뭐 연월을 부모 조상으로 같이 보는 뭐 물상적인 관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직업궁이라고 하고 그걸 택궁이라고 그래요. 집이 여기 요 자리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이게 가족들이 뭐 하나 해석하기 위한 자리이고, 요 시인은 자식이 뭐 하나 볼 때 운에서 자식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볼 때 이 궁마다 또 역할이 또 있어요. 궁마다 역할이 있고 운을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 아버지 사주를 가지고 부인이나 여기 처궁이나 자식궁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명리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 아버지 사주 가지고 애들 부인이나 사건 사고를 볼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정관격이면 이게 원령이 이렇게 합되면은 반드시 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령은 직업궁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비견이 뭐 재성과 합하고 재성이 비견과 합하고 인성 재성 관성 비견 뭐 식상이 관살합 이 모두가 식상이 인성하고 합하는 요게 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을경합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게 뭐 오행으로 자꾸 설명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되도록 육신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일단 관이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정관격 격국은 정관격 재성이 상신이 되고 상신 그리고 인성이 구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왕한 사주에 이렇게 비견 겁재가 왕하다. 그래서 비견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용역 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들만 보면 비견이나 겁재가 천간에 있다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율이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비견 겁재를 제하면 또 뭐냐 비견이나 겁재가 돈을 갖고 있죠.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은 타인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돈을 받으려면 이 비견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돈도 많이 벌고 비견 겁재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형태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장론 사람 이렇게 박시이시 멀리하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어떤 형태로 육신 인간관계가 우선 자평 명리학적으로 오행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격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보고 나서 물장론을 붙이면 또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냥 물장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먼저 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제 자평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격국을 먼저 잡아보고 나서 형태를 봐야 돼요. 이 비견겁재가 나쁜 역할도 하지만 좋은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용역대행 쉽게 말하면 나에게 대행업을 준다. 뭐 외국에서 큰 국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뭐 어떤 자리를 하나 맡아서 우리 것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건 좋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비견겁재랑 합이 안 되면 이런 비견겁재가 없으면 용역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견겁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고, 이 시간 이후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마인드를. 그리고 또 비견겁재만 보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동업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업은 부부 동업이 제일 많습니다. 가족 동업, 가족 사업, 부부 동업이 제일 많고, 타인과 하는 동업은 비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편하고 일하지 말고 부인과 일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비견겁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비견겁재가 나쁜 역할인지 좋은 역할인지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격국과 육신을 알아야 됩니다. 격국이나 육신을 모르고 비겁은 무조건 뭐 나쁜 인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관이 비견과 합을 하면 비견이 관하고 합하는 경우가 있고, 관이 비견과 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령의 관격이 비견과 합을 한 상태예요. 비견과 합을 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관 공공기관 대행 업무를 하거나, 이사주는 사조직이기 때문에 타 업체, 타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용역대행 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자동차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국내 지사장을 하신 사장님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 사주인데, 그냥 그래도 비견겁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이 비견과 합하면 용역대행 사업 또는 공공성이 있는 직무대행이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용역대행이라는 것은 비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대행이나 용역대행을 할 수가 있다. 뭐 관리대행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정관격이 비겁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지는 육신으로 설명한다. 인간관계로 설명을 해야 정확도가 있고 잘 맞습니다. 이게 합의 안 되면 통변할 일이 없고, 원령과 합의 아닌 것은 그렇게 중요한 합은 아니니까 통변해봐야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령과 합의되어 있는 요것은 나의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정관격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신월은 정화로 화급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한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목생화, 을목이 정화를 인화를 해야 됩니다. 인화하다. 그리고 을목이 정화를 잘 인화를 하려면 삼합의 기운을 얻어요. 해묘미 해갖고, 해미라는 그 삼합을 얻은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재산이 35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주예요. 그리고 왜 부자가 되느냐? 이 나무는 정화로 죽여야 합니다. 병화로 키우면 선생님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밖에 못하고, 이 나무를 죽이면 산업 용도로 쓴다. 이걸 이제 목분이라고 합니다. 목분. 그리고 이 토는 말려야 된다. 이거예요. 토조시키고, 개수 같으면 수갈시켜야 됩니다. 수를 정화로 말리고 수갈시키고, 정화가 신금이 있으면 녹여서 금소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 구조가 목분돼 가지고 아예 없어버리면 안 좋고, 또는 금소를 시켜 가지고 아예 수가 있으니까 금소는 안 되지만, 병약론 얘기하는 거예요. 병약론, 장남의 병약설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금소는 신금이 하고 기토는 토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수는 수갈시키고, 이 정화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을목을 말려주기, 목을 말려주고 땅을 말리고 금을 금소시키고 이런 형태가 잘 구성이 되면
보통 이게 하나 죽이는 개수에 따라서 뭐 100억에서 150억 정도,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큰 부자사주들은 반드시 이 정화라는 게 있습니다. 정화. 또 아니면 밑에 오화라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부자가 많이 되는 이유는 목을 죽이고 땅을 말리고, 그래서 목을 키우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죽여야 되는 거고, 땅은 말리고, 산업적 용도로 쓰라는 거죠. 나무도 키워가지고 산속에 계속 크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을 잘라다가 집도 짓고 아파트 짓고 가구 만들고 해야 돈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게 목이 생명체라고서 사람, 자식, 보통 이제 옛날 이론, 뭐 지금도 많이 99%가 뭐 육신론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게 자식을 식상으로만 봐요. 여자 사주, 남자는 관으로 자식을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론일 뿐이지 그게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식상이 여자가 왔는데 식상이 없는데 있는데, 만약 식상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사주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싹이 안 나는 사주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싹도 오행으로 자식으로도 봅니다. 이 자식 보는 관법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일단 격국 중심으로 육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주는 목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 목을 아예 못 분시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목을 또 배운 전공 학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연떡이 없다. 그리고 이런 걸 전공이라 해서 전공을 잘 못 쓴다. 배웠는데 못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나무를 너무 목분시켜 놓는다. 그러면 또 인간 덕과는 또 복덕이 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금은 금소라고 그래요. 금소. 목은 사람이고 금은 재산의 가치와 같다. 그래서 금을 없애면 재산을 자꾸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잃게 된다. 그리고 망한다는 거죠. 그거는 도세라고 그래서 금을 화급금하면 금생수라, 이 도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금이 재련하면 여기 당금질 한다고 그러죠. 그런 형태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지 금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로 하는 사람은 기술적인 면이 강하다. 이거는 이제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예체능, 체력 단련, 이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정화에. 그래서 정화로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고, 만약에 병화로 하면 이론이 들어간다는 거. 말, 영어, 홍보, 광고, 인터넷 뭐 이게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병화적 성향이 강하고, 정화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정화는, 이 사주는 정화 값이 크게 있어요. 인화도 바다에서 상당한 연구력도 있고 기술력도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말 목이 타면 인간적인 이별이 많다. 그리고 금극목에서 나무를 없애도 인간 이별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은 재산을 잃게 된다. 재물이 샌다. 이게 뭐 미래 희망이 사라진다. 뭐 이런 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있어서 수갈시키면은 개수라는 것은 지식, 지혜예요. 뭐 겨울에는 지식이라고 하고 여름을 지으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지식과 지혜가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개수를 말린다. 그래서 옛말에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에서 쇳소리 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지식, 지혜에 이제 그것을 없애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기술이나 기능, 그래서 연장을 잡는다. 옛날 말로 연장을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로써 지식을 못 쓰고 순수 학문을 쓰지는 못한다. 이게 대체 학문이나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아닌 다른 학문을 밖에 나가서 또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말리면 정화가 토조라고 해요. 토라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땅과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재는 뭐냐면 이게 공유적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공유적 재물이라는 뜻이고, 정제라는 것은 이제 돈이 이제 약간 이제 재산적 가치로 집 사고 땅 사는데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전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 일단 이사주는 정화가 토조, 땅을 말릴 경우에는 이제 이게 거주지라고 그래요. 땅이. 인간은 땅을 밟고 사고, 목도 땅에서 나오고, 금도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토로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중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무엇을 머금고 무엇을 뱉는다. 토가 술을 머금고 목을 나오게 한다. 이렇게 돼서 토를 중화적 용도라고도 하는데, 일단 토를 말리는 것을 토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 불안정, 떠돈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돈다라는 의미도 토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너무 말려 죽이면은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아서 황폐화된 그런 땅이 될 수 있다. 적당하면 인간이 거주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토국수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개수가 뚜렷하게 있는 사주들은 자수나 개수가 있으면 상업 용도보다는 주거용의 형태로 살아가는 쪽에 재물 확장을 많이 하고, 개수가 활동을 안 하면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그 재산적 가치가 활동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이다. 그런데 원령이 합의되면 반드시 통변을 해야 된다. 그 합의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데 그것을 다 외우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통변을 해야 돼요. 그냥 안 하고 이게 합된 걸 보면 사람들이 잘 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변하는 원령 합은 꼭 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 합은 상신이냐 격이냐 구신이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이 사주는 정관격의 원령이 비견과 합할 때 직무대행이나 그리고 공적인 직무대행, 대행, 용역대행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정화가 이런 이제 목분, 토조, 수갈, 금소 이런 것들을 시킴으로써 큰 부자 성향을 갖고 있는 정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라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화와 금은 뭐냐면 컴퓨터와 같기도 하고, 이걸 신금을 물상론에서는 이걸 자동차라고 그래요. 자동차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을목을 건축이라고 그래요. 건축. 옛날에 제가 재산 선생이 간명제를 어떤 분이 논하시는 거 봤는데, 뭐 을류년에 뭐 옷장 사다 망했다 하니까 그 옷이 뭔지를 모르시더라고. 근데 요런 을목은 물상으로 옷이라고 그래요. 옷. 머리방 이렇게 염색방 하는 상태 보는 것도 이렇게 물상적인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동차 움직인다. 그리고 뭐 인신사회도 움직인다는 거. 인신사회가 많으면 요거는 뭐냐면 해수는 수렴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기운이라는 거고, 이제 뭐 사화는 없지만 일단 올해 지금 이달에 이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를 왜 물어봤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화가 와서 사신육합에 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득과 분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사주는 정관격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요런 그래서 건축업도 해요. 이게
궁이 뭐냐면 요게 요런 것을 이게 이제 건물이라고, 이건 큰 아파트라고 하고, 요건 작은 거라는데, 근데 건축 사업을 하는데 기술이 들어갔는데, 건축업계 때문에 이제 샤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샤시라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외국계 자동차를 들여보내서 사장님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게 화급금해서 이게 핸드폰 뭐 이렇게 코인이나 이런 개발력이 을묘계 해묘 및 삼합대 연구나 개발력이 상당한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겁이 있다고 나쁘게 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꼭 비견 겁재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들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멀리 하라. 이렇게 통변하면 안 되고, 육신이나 격국, 오행에 따라서 어떤 구성이 되었는지 보고 비겁이 나쁜지 좋은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조합을 시켜 가지고 통변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관이 아들이라고도 하고 집안이라고도 해요. 이게 여기가 사신, 지금 이제 기사달이면 사신 육합인데, 여기에 또 육합의 충은 육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자식적 문제나 이득의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주는 이제 개인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부모 형제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도 동업한다는 거죠. 형제와 동업한다. 그리고 또 직무대행이나 용역대행도 한다. 이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물을 때, 사주에 맞는 형태에 따라서 말을 해야지, 이렇게, 토가 부동산이 재물입니다. 건축업 말고 부동산업 하세요. 이런 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령에 맞춰서 직무 형태로 하고 용역대행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묻는 거에 따라서 통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국용신 알고 육신, 오행이라든가 물상론이나 원령도를 넣어서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제 시간은 격은 잡고 격이 합거되었을 때는 육신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상 을미 갑신 을축 정해시에 대한 사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